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섭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2025년 1월달 진행되어진 1교시 문제, 최신 기출 문제풀이 시험장 환경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에서는요, 바탕화면에 있는 ITQ 수험장 프로그램 더블클릭해서 실행시켜라 라고 합니다. 감독쌤이요. 자, 수험 번호만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수험 번호는 수험표 지참하시고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수험번호 입력하시고 입력한 이 수험번호를 복사를 하셨다가 나중에 파일명 설정할 때 활용하시는 게 유용합니다. 맞느냐? 예, 확인. 감독쌤 시험 시작하기 전에 수험자는 PC 조작할 수 없다. 문제지를 나누어지는 시간입니다. 네, 과목에서 혼용, 섞여서 시험을 봅니다. 각 응시하고자 하는 과목, 네, ITQ 엑셀 시험 보시면 손 드세요. 문제집, 네, 손 들면 배포받고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는 분 손 드세요. 문제지 다 배포되고 난 다음에 감독자가 조작해서 컴퓨터 활성화 시켜줍니다. 답안 전송 프로그램 실행되어지고요. 각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네, 파워포인트 진행하니까 파워포인트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고요. 빠른 실행 화면에서요, 네, 새 프레젠테이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과목은 시험 응시 버전이 2016 버전과 2021 버전 선택 응시가 가능한데 기준 버전은 2021 버전입니다.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우선은 프로그램이 동일 컴퓨터에 2개 버전을 모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2021 버전 기준으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포받은 문제들을 보게 되면 네, 먼저 답안 파일 저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장 위치는 고정입니다. 내 PC 문서의 ITQ 폴더, 저장하는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답안 파일 저장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네, 다른 임무 저장 대화상자 빠른 실행은 F12번 기능키입니다. F1부터 F12까지 기능키 중에 가장 큰 숫자 값이 F12입니다. 가장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세요. 기능키 F12 클릭. 다른 임무 저장 대화상자 실행되면 저장 위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파일명, 수험번호, 빼기, 본인 성함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답안 전송은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선택한 다음에 답안 저장 요 전송 버튼 이렇게 누르면 답안 전송 네, 창이 뜨는데 존재가 있음으로 되어 있어야 제대로 저장이 된 거예요. 답안 전송하고 닫기 네, 주기적으로 이 과정 진행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저장 전송한 답안으로 채점되어집니다. 자, 과목별 답안 작성 요령이 상이한데 파워포인트는 스킵하고 바로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전체 구성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전체 구성의 요구 조건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네,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로 설정,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요구 조건 고정입니다. 슬라이드 크기 조정은 상단에 있는 디자인 탭 선택하시고요. 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탭 리본 메뉴에 슬라이드 크기 아래쪽에 있는 요 꺽쇠 누르면 다시 펼치 버튼 나타나고요. 세 번째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선택. 슬라이드 크기 네, 설정창 뜹니다. 슬라이드 크기 기본값 와이드 스크린 되어 있는데 요 펼치 버튼 눌러서 나타난 목록 중에서 A4 용지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면 그림 어떻게 할지를 묻습니다. 그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맞춤 확인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비값이 약간 줄어들어요. 너비값이 약간 이렇게 맞춤 확인 누르면 약간 줄어들었죠? 다음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으로 네, 진행하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보기 탭 선택하시고요. 네, 보기 탭 리본 메뉴에서 마스터 보기 그룹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합니다. 보기 탭 마스터 보기 그룹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창으로 넘어가시면 왼쪽에 슬라이드 목록 여러 개 뜨는데 제일 상단에서부터 세 번째 이름 마우스를 올렸을 때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클릭합니다. 그리고 문제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두 번째 슬라이드를 봅니다.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상단 도형 부분 로고 네, 중간에 배치되어 있고 쪽 번호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자,
제목 상자의 배치부터 먼저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상자의 왼쪽 상단 꼭지점을 슬라이드 왼쪽 상단 꼭지점에 맞게끔 네, 이동시킵니다. 자,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요 테두리 마우스를 올리면 방사형 화살표로 바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가지고 요 꼭지점이 여기에 네, 여기에 오게끔 이동시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네, 이동시키고 높이는 조절하지 마시고 너비만 꽉 차게 이렇게 끌어가지고 네, 너비만 넓혀주세요. 위치 이동, 너비 조정 이렇게 높이는 조정하지 마시고 위치 이동, 너비 조정. 자, 그 다음에 도형 삽입해야 되는데 상단 도형에 2개 도형 포개지는 걸로 돼 있어요. 밑에 깔려있는 도형 네, 갈매기형 수장 이렇게 네, 요 모양이고요. 그 다음 위에 포개진 도형은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포개져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자, 문제지 첨부해서 네, 도형 삽입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형 삽입은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갈매기형 수장은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의 중간 딱 오른쪽 여기 오각형 오른쪽에 있어요.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클릭하고 문제지 출력형지 참조해가지고 여기 제목의 높이 딱 한 반 정도 높이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처음으로 도형을 삽입한 다음에 2가지 설정을 하고 해당 도형을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바꿔줍니다. 2가지 설정은 뭐냐면 먼저 첫 번째 도형의 채우기 색깔 도형 채우기의 색깔의 종류를 바꿔줍니다. 해당 이 탭 이름이 2021 버전하고 16 버전하고 달라요. 2021 버전은 세이프 형식이라는 이름으로 탭 이름이 바뀌었고 2016 버전은 네, 그리기 도구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자, 도형 채우기 누른 다음에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컬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밝다 어둡다만 맞춰주면 되는데 추천 색깔은 황록을 추천드리겠고요. 황록색의 밝은 거는 위에서 세 번째. 녹색 강조 6 60% 더 밝게 추천드립니다. 클릭. 그 다음에 꼭요 문제 조건이 도형의 선 없음을 요구를 합니다. 도형의 선 없음 요구하니까 도형 윤곽선을 없음으로 이 2가지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이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난 바로갈 메뉴에서 밑에서 네 번째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기본 도형으로 설정 선택.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은 채우기 색깔과 윤곽선 없음으로 도형의 종류는 다르더라도 해당 속성이 적용되어집니다. 자, 문제 출력 형태 위에 포개지는 도형은 네, 양쪽 모서리에 달린 사각형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사각형 섹션에서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네 번째 거예요. 네. 사각형 잘린 네. 이런 값 사각형 잘린 위쪽 모서리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그려줍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그려주는데 해당 이 채우기 색깔이 같기 때문에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밑에서 황록색 밑에서 두 번째 거 추천드립니다. 녹색 강조 6 25% 더 어둡기. 네, 이렇게 다음 해당 그 제목 상자 밑에 깔려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이 제목 상자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나타난 바로갈 메뉴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글자가 보이게끔 한 다음에 문제의 출력 그 전체 구성에 해당 요구 조건에 보면 제목에 대한 글꼴 주어져 있어요. 굴림의 40에 흰색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으니까 네, 해당 제목의 글꼴을 수정합니다. 현 상태에서 홈탭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 네, 굴림으로 수정하시고 크기 40 이렇게 수정합니다. 굴림의 40 그리고 글자 색깔 흰 색깔 네, 요 글꼴 색깔 눌러가지고 흰색으로 글꼴 색깔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일 그리고 가운데 맞춤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단락에서요 수평 가운데 맞춤 이렇게 네, 한 다음에 이렇게까지 하면 네, 제목 편집은 끝났어요. 다음 하단 로고 이미지 삽입인데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요구 조건 자체가 보면 로고의 종류는
내 PC 문서에 ITK 픽처 내에 있는 로고 1.jpg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해당 프리 진행하시는 분들, 유튜브에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지 하단에 설명란에다가 올려두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픽처 폴더, 네, 이미지, 동영상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내 PC에 문서에 ITK 폴더 안에 picture.zip 압축 파일 다운받아서 여기서 압축을 푸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절차적인 부분 그냥 제가 안내드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카페.naver.com 클러시 클라우드 미디어의 끝에 슬러시가 간 다음에 404 이렇게 하게 되면 해당 압축 파일 올려놓은 페이지로 접속되어지고 요 첨부 파일 눌러가지고 내 PC 저장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저장 대화 상자 실행돼요. 여기에 문서에 ITQ 폴더 만들어져 있으면 폴더 하나 만드시고 그 폴더 안에다가 이 압축 파일을 저장시킵니다. 그리고 저장된 이 압축 파일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해당 파일명으로 폴더를 만들고 압축을 풀어라 이렇게 픽처 내 압축 풀기 이렇게 진행하시면 해당 픽처 폴더 안에 시험에 필요한 이미지와 동영상 이렇게 저장이 되어집니다. 선행 작업이 필요하실 것 같고 시험장에서는 이 절차 필요 없습니다. 네, 자 그림 탭 이미지 그룹 그림 탭 이미지 그룹 그림 이 디바이스를 선택 내 PC 문서 ITQ 픽처 안에 있는 그림 중에 로고 1 ABC 조직에서 선택하고 삽입 클릭 하게 되면 그림이 요 슬라이드의 가운데에 배치되어지는데 문제 조건에서 반드시요 배경회색 투명색을 설정하라 반드시 요구되어져요. 그림 형식 탭의 조정 그룹에서 색을 선택합니다. 색 하단 메뉴 목록 중에서 밑에서 두 번째에 보면 해당 투명한 색 설정이라고 잠시만 기다렸다가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 찾아지고요.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를 회색 영역에다가 올리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회색이 없어지면서 투명하게 처리가 되어지고요. 문제 출력 형태에 보면은 해당 위치 및 배치, 그 크기 및 배치가 여기 하단에 두 번째 슬라이드 참조입니다. 가운데에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참조해서 크기적인 부분은 조절점 동그라미 왼쪽 오른쪽 모서리단의 동그라미를 화면의 한 가운데 정도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줄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닥글 위에다가 이렇게 포개지게끔 하시면 무난하실 거예요. 해당 로고 이미지는 여기 날짜 상자 위에 포개지거나 요 바닥글 위에 포개지는 둘 중에 하나로 요 조건 나오거든요. 자, 문제 조건에 맞게끔 배치했고 마지막으로 번호 영역 상자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될 번호 영역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으로 가서 글꼴 그룹에서 크기를 16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16 그리고 글자 색깔을 검정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문제 요구사항은 아닌데 시험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해당 정기검정 문제지는 시험 진행되고 이틀 후 매월 둘째 주 토요일날 진행되는 정기검정은 이틀 후 월요일날 KP 자기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 답안 문제지 외에 모범 답안 포함되는데 그 모범 답안에서는 이렇게 수정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겠습니다. 16의 검정 마지막으로요 삽입 탭으로 가서 해당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게끔 하는 부분은 텍스트 그룹에 머리글 및 바닥글 체크박스 중에 2개 슬라이드 번호 표시하고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하지 말라 이 2개 체크합니다. 그리고 모두 적용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설정 끝났어요.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빠져나갑니다. 슬라이드 마스터 탭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서 빠져나갑니다. 자,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보이는 슬라이드 레이아웃 종류는 제목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레이아웃 작업했기 때문에 슬라이드 목록을 클릭한 다음에
엔터키를 5번 누르세요. 엔터키 5번 누르면 네, 추가되어지는 슬라이드 레이아웃 종류가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으로 저희가 작업했던 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 구성 60점 배점. 네. 60점 배점이고요. 자, 1월 시험부터는 저희가 풀이를 실전으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이라는 부분은 시험장에서 추천드리는 순서로 네. 시험 시간이 60분입니다. 60분 내에 500점 만점 중에 400점 이상 득점하시면 A등급을 목표로 네. 시간 내에 400점에서 득점할 수 있게끔 설명드리기 위해서 소요 시간 내에 배점 감안했을 때 연습량이 충분하시면 5번째 차트 슬라이드 100점, 6번째 도형 슬라이드 100점이지만 이 도형 슬라이드는 제일 마지막에 6번째 마지막에 작업하시길 추천드리겠고, 첫 번째 추천드리는 작업 대상은 5번째 차트 슬라이드, 그리고 표 슬라이드,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네, 1, 2, 3, 4, 5번째 마지막으로 도형 슬라이드 추천드립니다. 5번째 공략할게요. 문제 구성 자체는 첫 번째가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배점 40점, 두 번째 복자 슬라이드 배점 60점,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배점 60점, 네 번째 표 슬라이드 배점 80점,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 배점 100점, 여섯 번째 도형 슬라이드 배점 100점입니다. 총 500점 만점이에요. 네. 자,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 먼저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부터 입력합니다. 3점 딥페이크를 다섯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제목 상자 클릭한 다음에 직접 입력합니다. 3점 한 칸 띄우고 딥페이크 관련 범죄. 자, 글자 입력할 때 파란색으로 글자 입력되면서 한글이 계속 영어로 바뀌는 경우에는 여기 네, 작업 표시줄에 한글 입력기가 한국어 입력이 한컴 입력으로 되어 있을 때요. 그래서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한으로 바꾸셔야 한글 입력이 제대로 됩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 이렇게 내용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단에 있는 네, 개체 삽입 아이콘 중에 두 번째 거 네, 차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요 차트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차트 삽입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는데 문제 요구 조건에 차트 종류는 고정적으로 묶은 세로 막대형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현재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그냥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의 파워포인트의 차트 슬라이드의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고정입니다. 자, 차트 작성은 엑셀의 고유 기능이라서 엑셀 데이터 입력창이 뜨는데 해당 기본 입력되어진 항목과 계열 값으로 기본 차트가 작성되어지는데 문제지에 하단에 보면 여기 데이터표가 확인되어져요. 네, 이 데이터표를 차트 구성 요소에 맞게끔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구성 요소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가로 항목이고요. 가로 항목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계열입니다. 범내 계열입니다. 그래서 항목 1에 2021 이렇게 차트 구성 요소에 맞도록 내용을 입력할게요. 항목 1 클릭한 다음에 2021년 입력하고 엔터키, 2022년 입력하고 엔터, 2023년 입력하고 엔터, 2024년 뒤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1월 퀼트 7월 좀 특이 케이스네요. 네, 이렇게 엔터. 자, 그 다음에 계열 1 클릭한 다음에 전체 피의자 수 괄로 건 괄로 닫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세요. 오른쪽 화살표 키 누른 다음에 셀 포인트가 C1로 이동되면 10대 피의자 비율 입력 엔터. 그리고 D 이 계열 3열은 필요가 없습니다. 계열 3열은 그래서 D열을 클릭한 다음에 이 D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난 바로가기 메뉴에서 해당 이 계열을 삭제합니다. D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이 빈 상태로 범위 영역이 아직까지 네, 여기까지 범위가 잡혀 있으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눌러 한 번 더 삭제할게요.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이 차트 작성 범위에서 삭제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입력값 값을 문제지 여기 90도 회전됐다고 가정하시고 2021년에 전체 피해자 수는 78입니다. 4.3을 78로 수정하시고 엔터. 그 다음 87, 120, 178 이렇게 맞게 입력합니다. 10대 피해자 비율 2021년 65.4% 직접 단위까지 입력하세요. 퍼센트는 단위까지 입력하세요. 61.2%, 75.8% 이렇게 퍼센트 단위까지 73.6% 이렇게 꼭요. 네. 아니면 숫자값만 입력하시게 되면 퍼센트 표시 형식 설정했을 때 해당 6,500%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표시 그 자릿수가 문제지하고 다르게 표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 수정은 여기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차트에 여기 엑셀에서 편집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의 데이터 편집 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엑셀 데이터 창이 떠요. 엑셀 창이 떠요. 엑셀 창. 해당 이 엑셀 창에서 이 10대 피해자 비율 내용을 블록 정한 다음에 요 표시 형식에서 자릿수를 하나 줄여요. 자릿수 줄이는 부분은 여기 표시 형식 그룹에 보면 요 .00을 .0으로 돼 있는 거. 자릿수 줄이면 한 번 누르면 여기 소수 첫째 자리까지로 바뀌어요. 네, 요거 한번 눌러줬고 소수 첫째 자리가 바뀌었으면 엑셀 창을 닫습니다. X 눌러가지고 이렇게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고요. 위로 요거 약간만 올려줄게요. 요 차트를 위로 살짝 올리면 위아래 화살표 이렇게 딱 보이면서 여기 위아래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면서 여기하고 여기가 같아라고 표시되어지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놓아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지의 조건을 편집하기 전에 출력 형태와 같게 해당 그 차트 레이아웃 종류를 바꿔줄게요. 밑에 이렇게 데이터 표가 표시가 되어지는 레이아웃 종류는 차트 구성 요소의 배치는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차트 레이아웃 빠른 레이아웃 선택했을 때 11개 중에 5번째 것만입니다. 5번째 레이아웃만 해당 밑에 이 데이터표가 표시되는 레이아웃이니까 이 5번째 거 눌러줍니다. 5번째 거 이렇게 눌러주면 차트 구성 요소 표시가 되어지는데 이 중에 축 제목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축 제목 선택하시고 딜리트 누릅니다. 축 제목 선택하고 삭제키 눌러가지고 요건 지워주고 자, 이 작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의 위에 상단에 있는 조건부터 차트 영역에 대한 조건 마무리가 안 됐어요. 묶어 세로 막대형까지 끝났고 글꼴 놓치기 쉬운데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반드시 먼저 완료하셔야 돼요. 차트 영역에 대한 글꼴. 그래서 차트를 클릭하시고 차트를 이렇게 클릭하고 홈 탭에 글꼴에 서체와 크기 수정해 줍니다. 서체와 크기. 거의 90% 이상 도둠 16포인트 요겁니다. 그래서 도둠 크기 16 이렇게 수정합니다. 도둠에 16 수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외곽선 설정은 차트 영역의 외곽선. 차트 제목 옆에 여기 영역을 더블 클릭하세요. 마우스로 포인트 올려보면 이름값이 차트 영역이라고 뜰 거예요. 더블 클릭 따닥 왼쪽 버튼 2번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에 테두리 깡통 체육임 선에 테두리 펼치고 실선 선택하시고 실선으로 바꾸고 색깔 종류를 검정 추천드립니다. 태반색 2번째 거 검정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영역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으로 넘어갈게요. 요거 끝났고 세부 조건 차트 제목 첫 번째 글꼴 굴림 24 굵게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 요구되는데 요게 차트 제목 영역이에요. 차트 제목의 내용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제목의 내용을 차트 제목 상자 클릭 내용 수정 허위 영상물 등 범죄 발생 주의 이렇게 수정하고 차트 제목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하세요. 차트 제목 상자의 테두리 선택하시고 홈 탭의 글꼴에서 글꼴의 전체 문제 요구 조건 굴림입니다. 수정
탭키 누르면 크게 입력란으로 이동되거든요. 24 입력하고 엔터키. 굴림에 24, 굵게, 가지나게 이렇게 세 가지. 굴림에 24, 굵게 수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 설정에 대한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차트 제목 서식 작업창 이쪽에서 할 거예요. 채우기 흰색은 채우기 단색 채우기를 선택을 합니다.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 네, 색 펼치 버튼에 흰색, 네, 흰색 돼 있고, 그 다음에 테두리에서 실선 선택합니다. 테두리 실선으로 선택하고, 좀 전에 차트 영역 테두리 선을 검정으로 했기 때문에 그 색이 적용돼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테두리 실선. 그리고 그림자는 위에 제목 옵션 목록에서 두 번째 아이콘, 네, 정오각형, 이 효과입니다. 효과 선택한 다음에 그림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미리 설정 목록 중에 옵셋 오른쪽, 바깥쪽에 네 번째 옵셋 오른쪽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또는 옵셋 아래쪽 둘 중에 나오는데 얘가 8, 얘가 2, 네, 80% 요거 조건으로 이 옵셋 오른쪽 요거 돼요. 자, 차트 제목에 대한 설정 끝났고요.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 불변입니다.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으로 하라. 차트 영역을 클릭해서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으로 바뀌도록 하고 깡통 누른 다음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 종류 노랑은 표준색의 네 번째 거. 그리고 그림 영역은 XY축이 만나는, Y축과 X축이 만나는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여기 클릭하면 그림 영역 서식으로 바뀌고 다시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네, 테마식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 L. 자, 그림 영역까지 끝났고요. 네, 다음 데이터 소식 10대 피해자 비율 계열을 표시기능 꺾어 전형을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네. 자, 막대 그래프 선택할 수 있는 게 파란 막대 그래프밖에 없어요. 파란 막대 그래프 선택할 쉬운 위치 마우스를 올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타난 바로가기 메뉴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합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가 실행되었으면 혼합 탭에서 계열의 이름 목록 중에 문제 조가는 대상 그림은 10대 피의자입니다. 10대 피의자 계열의 차트 종류 묶어서 막대형 펼치 버튼 눌러요. 목록 중에 꺾어 선형의 네 번째 거, 네, 표시기능 꺾어 선형 선택하고 요 보조축 반대를 체크합니다. 두 가지 차트 종류 표시기능 꺾어 선형 보조축 체크. 문제수 우하는 계열의 보조축을 체크하셔야 돼요. 네, 요 두 개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클릭. 다음 값표시 2023년에 10대 피해자 비율 계열만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네, 꺾어선형 위에 요 2023년에 꺾어선형 75.8% 요것만 표시되게끔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네, 해당 꺾어선형을 선택하되 2023년 것만 요 표식 한 번 더 선택합니다. 요걸 한 번 더 선택해서 요것만 선택되게끔 하고 차트 디자인 탭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있는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위쪽 선택합니다. 위쪽 이렇게 차트 요소 추가 데이터 레이블 위쪽 이렇게 하게 되면 요 75.8% 네, 사유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 여기까지 끝났고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네, 마지막으로 1동그라미 영역 요거는 표시하는 기호가 아니라 구분 기호예요. 이렇게 이 도형삽이 이 부분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요거만 남았지만 문제 조건에 없는 네, 체킹 사항들이 4가지 정도 있어요. 4가지 정도. 네. 문제 출력 형태를 보고 하셔야 될 사항인데 먼저 첫 번째 축선의 종류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축선의 종류 실선 돼 있는데 문제에는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축선의 종류 세로값축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클릭 세로값축 선택하고 오른쪽 축선 작업창에 이 그래프 아이콘 선택되어 있으면 깡통 채우기 선 선택한 다음에 선을 실선으로 선택을 바꿔줍니다. 3번 합니다. 두 번째 이 가로 항목축 선택한 다음에 또 이번에는 테두리를 실선으로 마지막 세 번째 보조 세로값축
보조 세력 값축 클릭한 다음에 선을 실선으로 요 3번 네, 선을 실선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부분은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이 가로 주눈금선이 없어요. 이 수평선이 없어요. 삭제해 줍니다. 요 가로 주눈금선 네, 세로값축 주눈금선 선택한 다음에 세로값 주눈금선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삭제키 누르면 여기 싹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값축과 보조 세로값축의 값을 비교를 해봅니다. 문제지하고 수정사항이 세로값축 아니면 보조 세로값축이 있을 거예요. 세로값축은 0, 20, 40, 100, 200 수정사항이 없어요. 문제지하고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보조 세로값축 비교해보면 수정사항이 있을 거예요. 수정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0.0, 10.0, 80.0 여기는 0%, 30점, 30, 60, 90 이렇게 수정사항이 있어요. 요 클릭하시고요. 보조 세로값축 클릭한 다음에 그래프 아이콘 선택하시고 두 가지 수정해야 되는데 간격과 보여지는 형식 여기는 수 첫째 자리까지인데 여기는 정수값만이니까 우선은 간격은 축옵션 단위주 0.1 돼 있는데요. 네, 0.3으로 수정합니다. 0.3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네,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0.0, 3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표시 형식 펼쳐요. 표시 형식 눌러가지고 표시 형식 네, 요거 접을까요? 자, 표시 형식에 범주 백분율에 소수 자릿수가 1돼 있는데 요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수정합니다. 네,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수정합니다. 0. 네,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네, 0% 이렇게 0, 30, 60, 90 이렇게 네, 수정이 됐어요. 요거 표시 형식에서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 꺾은 선형에 요 표식 점의 모양 이 동그라미인데 문제지에는 네, 꼭요 마름모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 꺾은 선형 선택한 다음에 깡통 채우기 선에 요 표식을 펼쳐요. 채우기 옵션 펼쳐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깡통 표식 펼치고 채우기 옵션 펼치고 네. 그 다음에 기본 제공 선택합니다. 기본 제공 선택한 다음에 형식의 모양 종류를 마름모로 선택하시고 크기 5를 12로 수정하면 무난합니다. 12로 수정하고 엔터키 12로 수정하고 엔터키 이렇게 공식화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문제 조건에 없는데 출력 형태와 같게 수정해야 될 4가지 네, 수정 부분 끝났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있는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도형 삽입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설명선이 삽입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어져요. 네, 이대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형 삽입은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저기 설명선의 두 번째 거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문제 출력 형태 요 제목 가늠에서 0 그리고 180 정도 제목 0 그리고 180 정도의 시점 네, 여기 시점 네,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요. 쭉 끌어가지고 끌고 그 다음에 너비값 발 앞에 범죄 발 앞에 정도 이렇게 놓고요.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10대 피의자 급증 이렇게 내용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문제 조건 두 가지 있어요. 네, 스타일의 종류 도형 스타일은 미세요가 발행 강조일 요구 조건 고정이에요. 반드시 이 조건 요구합니다. 도형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위에 네, 도형 스타일 그룹의 목록에서요. 도형 스타일 그룹의 요 펼침 버튼 도형 스타일 그룹의 펼침 버튼 목록에 테마 스타일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거 고정입니다. 미세효과 파랑 강조일 요것만 요구돼요. 네 번째 줄의 두 번째 거 미세효과 파랑 심표 강조일 그리고 마무리 굴림의 18 홈탭의 글꼴에서 굴림 이렇게 네 굴림 혹시 정렬이 가운데 안 돼 있으면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다섯 번째 차트 슬라이드. 네, 100점 몇 점이고, 여기 뾰족한 부분의 위치, 네, 문제 조건에서 뾰족한 부분의 위치가 요 부분으로 가리키게끔 돼 있다, 그죠? 네, 그러면 요 주황색 조절점 요거 끌어가지고 이렇게 문제지하고 같게, 네,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음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표 슬라이드. 네. 순서는 1, 2, 3, 4, 5, 6으로 꼭 안 하셔도 돼요. 소시간 대비 배점이 높은 것부터, 네, 공략하는 걸로. 네 번째 표 슬라이드 80점 배점입니다. 도형과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 작성하는데 전체의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 제목 외 글꼴. 세부 조건 상단 도형. 네, 요 부분이 상단 도형. 좌측 도형, 요 부분이 좌측 도형. 그리고 표, 네, 표는 요게 표입니다. 자, 줄수가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열, 네, 가로행이 3행, 열이 2개짜리, 3 곱하기 2짜리 표 삽입해야 됩니다. 네, 파악한 표, 네, 네 번째 슬라이드에 요 표 삽입 눌러가지고 열 개수 2개 열, 행 개수 3개 행, 2열 3행 설정하고 확인. 삽입된 표에 대해서 표에 대한 세부 조건을 보면 요구 조건에서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강조 6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자, 표 스타일에 펼치 버튼 눌러요. 표 스타일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네, 첫 번째 여기 줄에 테마 스타일 1 강조 1부터 요 테마 스타일 강조 6까지예요. 문제에서는 테마 스타일 1 강조 6 요구하는 조건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거, 네, 테마 스타일 강조 6 클릭하시고, 색깔이 알록달록인데 문제지에는 단일색입니다. 문제지는 단일색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왼쪽 상단에 있는 표 스타일 옵션에서 머리글 행 체크박스와 줄무늬 행 체크박스를 없애요. 네, 요걸 없앱니다. 그리고 제목 입력을 먼저 안 했네. 네, 제목 입력을 해줘야 요거 가늠이 되니까 제목부터, 네, 2점 딥페이크 기술의 장단점 이렇게, 네, 제목 요 글자 기준으로 가늠해가지고 문제지. 네, 표의 시작 위치, 표의 시작점은 요게 시작점이에요. 표의 시작점 전체적으로 볼까요? 네, 표의 시작점 요 점입니다. 표의 끝지점 여기입니다. 시작점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이만큼, 그리고 요 높이가 하나 한 반 정도 떨어지게끔, 네, 눈대중으로 가늠되죠. 이렇게 가늠하셔가지고 해당 표의 시작점 배치 조정합니다. 표 테두리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요렇게 내리는데, 네, 위에서 이격 간격 이만큼, 네, 한 칸하고 조금 더 밑으로 내릴까요? 네, 이렇게. 끝지점은, 네, 슬라이드 번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 위치니까 요 끝지점, 네, 오른쪽 모서리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배치 하고요. 네, 내용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입력. 네, 영화 여기부터 입력합니다. 영화, 심표, 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 엔터 분야에서 창의적 표현 가능, 내용 입력, 오른쪽 방향키, 디지털 성범죄, 가짜 뉴스 등 악용 엔터, 가능성 높음, 빠르고 효율적인 영상 제작 심표 엔터, 비용 절감, 사회적 신뢰 저하, 정보 진입 판단 엔터 곤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엔터, 네, 여기까지.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및 법적 분쟁 엔터, 가능성. 내용 입력했고요. 자, 입력한 표 내용물에 대해 설정해야 될 사항으로서 글꼴, 그리고 요 표셀 내의 정렬 꼭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 줄 간격이 약간 벌어져요. 딱 붙어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 수정할게요. 표 테두리 선택,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글꼴 서체 도둠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둠으로 수정하고, 단락 그룹에서 네, 수평 가운데 클릭해주고, 그리고 텍스트 맞춤 클릭한 다음에 중간으로 설정을 바꿔주고, 마지막으로 줄 간격, 여기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줄 간격 1.5로 수정합니다. 줄 간격 1.5 이렇게 수정해 줍니다. 네, 밑줄 빨강은 혹시 오타 아니야? 라고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체킹 하셔가지고 네,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글꼴 도둠의 18포인트, 네, 단락에서 수평 가운데,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그리고 줄 간격 1.5, 네, 꼭요. 이렇게 요구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 도형에 대한 부분으로서 네, 도형 2개 포개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밑에 깔려있는 도형 네, 육각형으로 파악되어집니다. 삽입하겠습니다. 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서 육각형은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끝에서 세 번째 육각형 선택한 다음 그 다음 문제 첨부해서 네, 이렇게 너비값 네, 이렇게 배치해 주도록 하겠고요. 네. 자, 밑에 삽입되어진 도형에 보면 테두리가 네,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바꿔줍니다. 네, 도형 윤곽선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누른 다음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할게요. 그러면 이후에 삽입하는 도형은 테두리가 검정 윤곽선 설정된 도형으로 삽입됩니다. 테두리 윤곽을 검정으로 해줬고 마우스 오른쪽부터 기본 도형으로 설정. 채우기 색깔 뭐 약간 좀 더 네, 문제지는 흑백이라서 밝기밖에 구분이 안 돼요. 그 다음 위에 네, 장점이라고 되어 있는 도형 마름모 네, 삽입의 도형의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 끝에서 다섯 번째 다이아몬드 선택 네, 요렇게 삽입하셔야 돼요. 요렇게. 자,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장점 입력한 글자의 글꼴 네, 홈탭에 도둠의 18포인트로 수정해 줍니다. 네, 도둠의 18포인트 문제 조건이 제목 위에 도둠이었어요. 자, 요 두 개를 뭐 색깔 뭐 네,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가 안 되니까 어디다 발담을 맞추면 돼요. 요 두 개를 포괄적으로 블록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네.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를 끌면 복사 붙여넣기 되는데 이동을 수직이나 수평으로만 이동하겠다. 시프트 키까지 같이 눌러줘요.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른 채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이렇게 배치. 내용 수정. 이렇게 이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는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이 슬라이드에 다 적용되어지는 방식입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꼭 요구되거든요. 자, 왼쪽 좌측 도형에 대해서는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창의성이 입력되어 있는데 해당 이 도형은 네, 찾아보면 어디에 있느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도형이 저기 순서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있어요. 자, 수동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거. 순서도 첫 번째 줄 끝에서 두 번째 거. 클릭한 다음에 눈대중으로 가늠해서 이렇게 네, 삽입을 해 줍니다. 미세한 이동은 Alt 키 눌러가지고 미세한 조정은 Alt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조절점을 Alt 키를 누른 채로 맞추시면 돼요. 창의성이라고 입력하시고 자,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요거도 글꼴을 네, 도둠의 18포인트로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설정하기 전에 채우기 색깔을 셀프 형식 탭 도형 채우기 색깔을 약간 어두운 걸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 눌러서 그라데이션 밝은 그라데이션의 두 번째 거 선형 아래쪽 밝은 그라데이션의 두 번째 거 고정시키시면 되겠습니다.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밝은 그라데이션의 두 번째 거 선형 아래쪽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요거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른 채 마우스로 끌어서 배치하고 이렇게 내용 수정, 효율성, 비즈니스.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표를 맨
처음에 삽입했기 때문에 맨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지를 보면 표 테두리가 이렇게 바깥쪽이 보이거든요. 표의 배치를 맨 위로 표 테두리에서 마지막으로 표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지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한번 눌러줘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표 테두리에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렇게 해서 표 테두리가 해당 맨 위에 올라오게끔 이렇게 마지막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80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문제지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자,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60점 배점이고요. 네, 글머리 기호 사용과 글머리 기호 문단별 글꼴 설정, 그리고 출력 형태 세부 조건은 동영상에 대해서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 요거 조건 고정이에요. 먼저 제목부터 입력하겠습니다. 1점 딥페이크란, 세 번째 슬라이드 선택, 제목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1점 딥페이크란 물음표,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에 내용을 입력하는데 문제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순서상으로는 위에가 영문, 밑에가 한글인데 글머리 기호 설정이나 글꼴 문단별 글꼴 설정에 대한 배점이 더 높아요. 그래서 영타를 굳이 먼저 하지 마시고요. 한타가 입력 속도가 빠르시니까 한글 내용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한글 내용으로 입력해서 해당 글머리 기호와 그리고 글꼴 설정할게요. 딥페이크 엔터키. 앞에 여기 그 글머리 기호가 표시가 되면 엔터키 눌러야 돼요. 존재하지 않는 가짜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내는 것. 엔터. 또 여기 앞에 글머리 기호 있으니까 특정 인물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기존 사진이나 영상에 강제 엔터키 누르지 마세요. 합성하는 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기술 이렇게 자, 딥페이크 블록 지정한 다음에 글머리 기호 화살표 글머리 기호 홈 탭에 단락에 글머리 기호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끝에 두 번째 거 화살표 글머리 기호 클릭하시고요. 요 엔터키 한 칸 안 띄워도 돼요. 그냥 두세요. 그 다음에 내용 부분 블록 지정한 다음에 꼭요 요 들여쓰기 요거 돼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쓰기 간단하게 탭키로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내용 블록 지정 탭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여쓰기 그리고 글머리 기호 정사각형 글머리 기호 목록 중에 네 번째 거 소기찬 정사각형 글머리 기호 바꿔주시고요. 자, 제가 요거 수정을 안 했네요. 첫 번째 글머리 기호만 바꿔줬고 글머리 기호에 대한 글꼴 수정 안 해줬는데 딥페이크 다시 블록 잡을게요. 딥페이크 홈 탭에 글꼴은요 굴림 24 이거 수정합니다. 굴림에 24 수정했고 굵게 눌러줬고 줄간격 1.5는 요 위아래 화살표 작대기 4개 텍스트 방향 왼쪽에 있는 거 요 1.5 이렇게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준에 대한 내용 블록 잡은 다음에 글머리 수정했는데 요거 굴림에 20 줄간격 1.5 굴림에 20 그리고 줄간격 1.5 요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이 글상자를 크기를 줄이면 글상자의 크기를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줄이면 글자의 크기도 줄여져 버려요. 글자의 크기 설정했던 크기 값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감점 처리되기 때문에 해당 이 글상자 크기가 줄어들더라도 글자 크기가 안 줄어들게끔 설정을 추가적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장치로 글상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지 버튼 글상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지 버튼 도형서식 작업창 도형 옵션의 세 번째 아이콘 방사형 화살표 되어 있는 거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 상자 눌러서 여기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선택 항목이 있어요.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절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택이 자동 맞춤 안함으로 바꾸면 글자 크기가 이 글상자 크기가 줄어들더라도 글상자 크기가 줄어들더라도 글자 크기가 안 줄어들어요. 자, 이 글상자를 밑으로 복사할 거예요. 근데 여기 배치가 여기 그 화살표 글머리 기호 배치 한 이 정도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위치 이동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테두리 끌어가지고
이렇게 위치 이동 해주고요. 네, 위치 이동 해주고 그 다음에 해당 이 글상자 테두리를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사 붙여넣기 할 때 왼손으로 이 두 개 키를 눌러줘요.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른 채 이 테두리를 밑으로 끌어요.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글상자 테두리를 밑으로 끌어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배치. 이렇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밑에 한타 부분에 그 줄바꿈 한번 볼게요. 네, 합성하는 됐네요. 네, 요거는 여기서 끝내면 되겠고, 네, 똑같으니까 위에 있는 해당 이제 그 영타 내용을 한타로 수정하고 해당 그 동영상 삽입할 건데 동영상 삽입 설정이 배점이 더 높으니까 요거부터 먼저 마무리할게요. 네, 영타 수정은 마지막으로 할게요. 동영상 삽입은 삽입 탭 미디어 그룹의 비디오에서 이 장치 선택합니다. 이 장치 내 PC 문서의 ITQ의 픽처 폴더에 있는 동영상.wmv 삽입 누르면 이렇게 삽입되어지는데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네, 위치 및 크기 네, 이렇게 좀 줄일까요? 그 다음에 재생 설정 재생 탭에서 두 가지 시작을 마우스로 클릭이 아닌 자동 실행 그리고 반복 재생 꼭입니다. 두 가지 요구 조건 주어집니다. 설정했고요. 마지막으로요. 네. 문제지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해당 내용을 한타를 영타로 수정하겠습니다. 네. 영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대문자, 소문자 구분합니다. 딥페이크. 영타 앞에 클릭, 백스페이스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지우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블록 잡아가지고요. 그냥 영타로 수정하면 이렇게 네. 지워지고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Technology that use artificial intelligence. 엔터 누르지 마세요. 그냥 테크 동영상을 먼저 삽입해 놓으니까 이게 잘 안 보인다 그죠? 네. 테크놀로지 왜 엔터키 누르지 마라? 앞에 여기 줄에는 글머리 기호가 없어서 글머리 기호가 있으면 엔터키를 눌러주시는데 글머리 기호가 없으면 자동 줄바꿈 되어 있고 합니다. 네. specific person's face or voice into another video or voice 이렇게 하시고 요 글상자의 너비를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줄여요. 이렇게 줄이면 자동 줄바꿈 되고요. 여기 배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텍스트 및 동영상 슬라이드 100점 60점 마무리됐고요. 다음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는 제목 클릭하시고 목차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꼭입니다. 100%.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지워요. 텍스트 입력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고 문제지 봅니다. 네, 문제지를 보면 도형 목차가 4개가 삽입되어야 되는데 똑같은 모양이니까 한 세트 작성한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내용 수정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3개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한 세트가. 네, 밑에 깔려있는 도형, 네, 니온 도형 삽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네, 설명서에 있는 사각형 오른쪽 방향 화살표, 그리고 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출력 형태를 보고 한 세트 먼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슬라이드 제목 기준으로 해서, 네, 조금 더 줄일까요? 자, 도형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클릭한 다음에 밑에 깔려있는 도형은 요거는 니온 도형입니다. 네, 도형이 관건입니다. 파워포인트에서는. 이 도형 어떤 도형인데? 라는 걸 빨리 파악하는 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 도형이 기본 도형으로 삽입되기보다는 좌우 대칭 되는 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니온 도형.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끝에서 다섯 번째 있는 니온 도형. 위치 눈대중으로 가늠해 가지고요. 네, 요렇게 이만큼 삽입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좌우 대칭돼 있어요. 회전해서 좌우 대칭 돼 있고 선 모양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선
외곽 윤곽선 없는 걸로 돼 있어요. 윤곽선 없음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1 입력된 도형 네 저기 블록 화살표에 두 번째 줄의 끝에서 네 번째 설명서 오른쪽 화살표라고 돼 있는 설명서 오른쪽 화살표라고 돼 있는 도형인데 이렇게 네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숫자값 1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배치가 위로 조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포괄적 블록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네 조정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딥페이커란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요거도 네 윤곽선 없음 그리고 체육 색깔을 좀 더 다른 좀 진한 색깔 글자 색깔 흰 색깔은 좀 이따 같이 설정할게요. 글꼴 설정은 네 딥페이크란이라는 부분은 삽입 탭 글상자 사용하겠습니다.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 클릭 이렇게 한 다음에 너비값 전체 너비로 밑에 깔려있는 도형의 전체 너비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거거든요. 밑에 일부는 너비가 글자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우스로 포괄적 블록 지정 마우스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글꼴 네 문제 조건에 보면 글꼴 굴림에 24 이렇게 돼 있어요. 수정합니다. 조건에 맞춰가지고 굴림에 24 이렇게 수정하면 해당 요 위치가 약간 조정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지를 보시고 적절하게 이렇게 위치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 높이값이 약간 높아져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시고 해당 요 글자 상자 이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크기 네 해당 됐고 그 글자 색깔 흰 색깔 돼 있으니까 이렇게 굴림 이게 수정 안 됐네. 굴림에 24 네 굴림 네 굴림에 24 굴림에 24 네 이렇게 했을 때 굴림이 돼야 돼요. 요것도 굴림이 돼야 돼요. 굴림이 24 됐고요. 해당 요 목차 세트를 마우스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포괄적 블록 지정한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요 두 번째 슬라이드까지도 복사 붙여넣기 네 요구되어지니까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른 채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놓고 끌어서 놓고 이렇게 네 이격 간격 가능하셔가지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눈대중으로 이격 간격 맞춰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그 다음에 내용 수정 1 요거 2 요거 3 요거 4 내용 수정 딥페이크 두 번째 목차 딥페이크의 기술의 장단점 세 번째 내용 딥페이크의 관련 범죄 마지막 네 번째 딥페이크 피해와 예방법 됐고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 두 가지 있어요. 세부 조건 네 하이퍼링크 설정하라. 네 1동그라미 명령은 세 번째 목차 딥페이크 관련 범죄를 슬라이드 5로 하이퍼링크 걸어라. 세 번째 내용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선택 네 자, 요 글자 전체가 돼야 되는데 밑줄이 빨갛게 밑줄된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안 떠요. 그러면 삽입 탭으로 가서 링크 그룹에 이 링크를 선택을 하면 하이퍼링크 바로 떠요. 삽입 탭 링크 그룹에 링크 하이퍼링크 삽입 대화상자 실행되면 꼭요 연결 대상을 두 번째 현재 문서 두 번째 현재 문서 목록 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상 슬라이드는 다섯 번째 슬라이드 5 선택하시고 확인 꼭 현재 문서 연결 대상으로 그리고 슬라이드 목록 중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슬라이드 네, 선택합니다. 자, 두 번째, 네, 그림 삽입하라. 네, 자르기 설정이 픽처 폴더에 그림 4.jpg 그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이미지, 그림, 이 디바이스 선택, 그림사 선택, 삽입. 그림 6개 중에 네, 두 번째 그림만 남겨라. 네. 리본 메뉴에 자르기 클릭하시고요. 조절점 이렇게 끌어가지고 대충 러프하게 이거는 그림 영역만 선택해서 자르고 남길 그림 영역만 선택하시고 아무데나 클릭. 자리가 완료됐고요. 네, 문제 출력 참조해가지고 배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목자 슬라이드 60점 배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첫 번째 슬라이드 제목과 부제목 글자 상자 블록 지정한 다음에 지워요.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지우고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 도형 편집, 워드 아트 삽입, 그림 삽입 돼 있는데 도형은요 현재 어떤 도형이다 라는 조건을 안 주어져요. 문제지를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오각형 도형이고요. 가로 너비의 반틈 정도로 삽입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어집니다. 1동그라미 영역이거든요. 자, 오각형을 도형,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저기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중간단 화살표 오각형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왼쪽 상단 꼭지점에서부터 화면의 한 반틈 정도 이렇게 반틈 정도 가이드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삽입하시고 자, 그 다음에 도형 안에 그림 넣어라. 넣을 그림의 대상은 그림 1.jpg, 픽처 폴더 내에 그림 1.jpg 도형 안의 그림입니다. 도형 안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삽입 탭으로 그림 삽입하면 안 되고요. 이 세이프 형식, 그리기 도구 요거 탭에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채우기의 그림 선택합니다.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채우기의 그림 파일에서 그림의 종류는 그림 1 키보드 타이핑 치는 거 삽입하면 도형 안에 그림 삽입됐어요. 됐고요. 꼭 투명도 50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정도 5포인트 불변입니다. 요구 조건이 두 가지 마무리할게요. 삽입된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지 버튼 밑에 두 번째 그림 서식 선택 그림 서식 작업창에서 깡통 선택하시고 채우기 선 채우기 섹션의 투명도 채우기 섹션의 투명도를 50으로 수정합니다. 채우기 섹션의 투명도를 0% 되어 있는데 50%로 수정하고 도형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는 도형 스타일의 도형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의 세 번째 거 부드러운 가장자리 변형의 세 번째 거 5포인트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워드 아트 삽입하라. 우선은 글상자 삽입에서 내용 딥페이크 내용 입력할게요. 삽입 탭 텍스트 그룹의 텍스상자 가로 텍스상자 그리기 클릭 여기다 그냥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내용 입력하고 난 다음에 배치 조정할게요. D가 대문자로 파악되어집니다. 딥페이크 나머지 소문자 영타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자, 조건이 세 가지인데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중에 글꼴부터 글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궁서에 굵게 돼 있어요. 궁서로 수정하시고 굵게 눌러줄게요. 궁서에 굵게. 자, 그 다음 변환 삼각형 위로 대갈력 구름이 삼각형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2021 버전 조건이고 대갈력 구름이 조건이 2016 버전 조건이에요. 이름이 약간 틀려서 모양으로 유추하시면 돼요. 자, 세이프 형식 탭에 워드 아트 스타일 그룹의 텍스트 효과의 변환 4열 9행 49 36 36개 휘기 종류 중에 삼각형 위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찾으시면 되는데 삼각형 위로 팽창일 거고 요거는 갈매기형 위조 자, 모양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삼각형 위로 세 번째 거 휘기의 세 번째 거 삼각형 위로 2016번에 이게 삼각형입니다. 요 선택 그 다음에 위치 및 크기 눈대중으로 가늠하셔가지고요. 위치 및 크기 이렇게 위치 크기 이렇게 조절해서 배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위치 및 크기 조절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텍스트 반사는 건접 반사 4포인트는 텍스트 효과 반사 변형의 건접 반사열이 첫 번째 열이 건접 반사열, 두 번째 열이 2분의 1 반사열, 세 번째가 전체 반사열. 건접 반사열의 4포인트는 첫 번째 열의 두 번째 거. 이런 값, 건접 반사 4포인트 옵셋 클릭. 해서 워드아트에 대한 조건 끝났고요. 세 번째 그림 삽입에 대한 조건은 문제의 전체 구성에 대한 이 로고의 조건과 똑같아요. 슬라이드 마스터
전체 구성에 대한 슬라이드 마스터 네 로고 조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삽입에서 조건에 맞게끔 투명도 설정해도 되는데 보기 탭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해당 이 그림 삽입 투명도 설정했던 그림을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와서 붙여넣기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옵션의 두 번째 거 그림 이렇게 한 다음에 배치 하시는 게 조금 빨라요. 네 결과치는 요렇게 그림 삽입하고 회색 투명하게 설정해 이렇게 요구 조건이 고정이거든요. 같기 때문에 전체 구성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 작업했던 그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배치 및 크기 조정하는 걸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40점 배점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 네 도형 슬라이드인데 6번째 도형 슬라이드 네 배점은 100점 높지만 소시간 대비 오히려 얘가 시간을 따지면 그렇게 높은 배점은 아니에요. 자, 상단의 제목부터 수정하겠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제목 상자 클릭한 다음에 4점 딥페이크 피해와 예방법 그리고 텍 상자 필요 없어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지워요. 자, 6번째 도형 슬라이드의 문제 출제 형태 살펴보게 되면 네, 슬라이드와 같이 도형 및 스마트핫 배치하는데 글꼴 제목 위에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 애니메이션 순서 1동그라미 다음에 2동그라미 이게 그룹으로 나중에 묶게끔 요구하거든요. 첫 번째 1그룹 두 번째 2그룹인데 그룹화하게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그룹부터 애니메이션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룹 되라 순서 이제 요구 조건이 있어요. 세부 조건에 네, 도형 및 스마트 아트 편집 그룹 그리고 도형 편집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왼쪽부터 먼저 할게요. 첫 번째 1그룹부터 먼저 할 텐데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먼저 삽입해야 되는데 밑에 깔린 도형이 오른쪽에 2그룹에 깔린 도형과 같은 율이 80% 비율로 출제됩니다. 같은지를 먼저 따지는데 자 같아요 요게. 그래서 먼저 네 1그룹에 밑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먼저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로 단으로 배치해서 보면서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네. 자, 도형 삽입,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에 한쪽 모서리가 접힌 도형입니다. 기본 도형이 있어요.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네, 중간단, 사각형, 모서리가 접힌 도형. 시점 눈대중으로 가늠하여서 네, 여기 시점으로 잡고 너비값은 딥페이크 P 정도 이렇게 높이값 네, 눈대중으로 가늠하시고 삽입한 다음에 해당 요 조절점 요 크기가 네, 이렇게 조금 작게 줄이고 상하 대칭으로 네, 여기 정렬 회전에서 상하 대칭 그리고 해당 이 도형을 네, 문제지에서는 왼쪽 도형도 같은 도형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계속했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배치하면 너비가 네, 좀 더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줄어들고 컨트롤 시프트 끌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서 네, 너비 가늠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겠고 해당 요 도형은 요 접힌 부분이 네, 왼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좌우 대칭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깔린 도형은 테두리가 굵게 파선이니까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선 실선 선 굵기 조금 굵게 돼 있으면 2포인트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너비를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선 모양은 대시 종류의 파선은 네 번째 거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비 2포인트 네, 대시 종류 파선. 자,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위에 딥페이크 피해 도형 삽입 오각형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 도형의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중간단 화살표 오각형 시점 네 딥페 내용 입력 딥페이크 피해 이렇게 내용 입력하고요. 첫 번째로 도형 안에 글자가 입력된 경우에 해당 글꼴 설정하고요. 기본 도형으로 바꿔줘요.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서체 굴림. 그리고 해당 이 도형을 다시 마우스 오른쪽부터 마지막으로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해주면 이후에 도형 안에 글자의 글꼴 수정 안 해줘도 돼요. 종류, 네, 갈매기 수정용으로 파악됩니다. 네, 저기, 네, 블록 화살표의 오각형 오른쪽에 있는, 네,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종류. 너비 높이는 글자를 입력을 했을 때 쉽게 가늠이 되니까 글자 입력하세요. 너비 높이, 도형의 너비 높이.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게 피해까지 할까요? 네, 요 좌우 대칭이니까 요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왼손으로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른 채 네, 끌어놓고 회전 좌우 대칭 내용 수정 피해. 자, 그 다음에 얼굴 교체 신체 변형 요게 스마트 하트. 그리고 밑에 있는 허위 정보 요거도 스마트 하트. 스마트 하트가 2개 요구됩니다. 네. 자, 스마트 하트 삽입하기 위해서요.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스마트 하트. 스마트 하트 그래픽 선택 목록에 동그라미에 이렇게 회전 형태로 되어 있으면 주기형에서 찾아보면 주기형에 찾아보면은 밑에 깔려 있는 화살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요거 네. 변형이 되어진 케이스입니다. 네. 기본 모양은 글자 상자가 4개, 5개인데 여기는 4개만이거든요. 연속 주기형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해당 글자 상자의 개수 조정이 되는 경우는 요 왼쪽에 있는 네, 사각형의 꺽쇠 눌러가지고 텍스트 창 실행시킨 다음에 내용 입력합니다. 얼굴 교체, 아래쪽 방향키, 신체 변형, 아래쪽 화살표키, 음성 합성, 아래쪽 가짜 뉴스. 마지막 거 지워야 되는 건 클릭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지우시면 되겠고, X 눌러서 창 닫고 프리 순서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글꼴부터 개체 상자 스마트 하트 개체 상자 테두리 선택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굴림에 18 플러스하고 18은 틀려요. 18 이렇게 수정. 그 다음에 스마트 하트에 대한 디자인 조건 주어져 있는데 3차원 만화라라 이 스마트 하트 개체 상자 테두리를 더블 클릭 따닥 위에 스마트 하트 스타일 네 리본 메뉴에 펼치 버튼 눌러서 나타난 목록 중에 3차원 만화는 3차원의 네, 세 번째 거 만화 첫 번째 광택 처리, 두 번째 경사, 세 번째 만화, 다섯 번째 벽돌 이 4개 중에 나옵니다. 만화 선택하시고요. 색깔이 알록달록인지 단일색인지 분간 흑백이니까 문제지는 단일색이죠. 그냥 둡니다. 자, 크기 및 위치 조정합니다. 네, 오른쪽 하단 모서리 조절점 화면사에서 그립 한 반 이상 정도 줄여요. 마우스를 이렇게 많이 줄여요. 이렇게 많이 줄여서 배치 테두리 끌어가지고 이렇게 배치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더 줄일까요? 너비값은 그냥 두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위 정보 확산하고 요거도 스마트 하트예요. 네, 삽입의 스마트 하트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스마트 하트 요거는 이제 목록형에서 찾아보면 찾아야 될 텐데 첫 번째 거. 자, 일반적으로 출제 기준은 스마트 하트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기본 모양 글자 입력하는 도형 개수 제한 수정이 없는 거, 나머지 하나는 수정 있는 거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2개 다 수정이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목록형의 첫 번째 거 기본 블럭 목록형 확인. 같은 방법으로 글상자 개수 조정이 필요하면 텍상자 여기 왼쪽 꺽쇠 여기 눌러가지고 텍상자 실행시킨 다음에 내용 입력합니다. 허위 정보 확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선거 개입 신뢰 저하 이렇게 하고 마지막 건 클릭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 이렇게 눌러가지고 지우고 텍스트 창 X 눌러 닫고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 수정부터 굴림에 18 해당 개체 상자의 테두리 더블 클릭 그리고 스마트 하트 스타일 네 문제에서는 벽돌 3차원 벽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3차원의 다섯 번째 거. 요거 벽돌 선택. 색깔의 알록달록이야 단일색이야. 알록달록. 그러면 색 변경에 색상의 첫 번째 거 무난해요. 색 변경 눌러서 색상의 첫 번째 거 무난합니다. 색상의 첫 번째 거. 글자 상자 마지막으로 글자의 색깔이요. 네, 검정인데 저희 흰색이니까 마지막으로 글자 색깔은 마지막으로 네. 홈탭의 글꼴색 검정. 자, 저절점 네. 좌상향 방향을 많이 줄여요. 이렇게 많이 줄이면 자동으로 글자의 이 정렬이 조절이 이렇게 되거든요. 줄바꿈 이렇게 되는데 문제제가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도 해당 이 줄바꿈의 요 모양이 좀 안 맞으면 강제적으로 줄바꿈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좀 더 줄여볼게요. 문제 조건에 맞게끔 네 이렇게 줄였는데 오히려 이 경우에는 이 글상자를 이 글자 상자 이거를 네, 오히려 좀 키워야 되는 케이스로 파악되어지는데 네 이렇게 너비 조절했을 때 아예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자 우선은 제가 요거를 약간 조절해 볼게요. 조절해 가지고 네 요렇게 맞추고요. 요 정도로 맞추고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허위 정보 다음에 여기 클릭한 다음에 그냥 엔터키 누르면 이 줄간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요 Shift 키 누르고 엔터키. Shift 키를 누른 채 엔터. Shift 키를 누른 채 엔터 이렇게 하게 되면 정보 확 여기다가 Shift 엔터 이렇게 하면 줄간이 많이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맞춰져요. 네, 요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에서 그냥 만족할게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정치인 네 평행 삽입형 삽입 탭 도형의 기본 도형 요거 네 이렇게 삽입했고 정치인 내용 입력 회전돼 있어요. 요 회전점 가지고 이렇게 회전 그 다음에 연예인 네 상하대칭 돼 있어요. 정오각형 도형 삽입 탭 도형의 기본 도형의 첫 번째도 끝에서 다섯 번째 오각형, 네, 오각형 삽입한 다음에 여기다 내용 입력하면 글자 상자 이 상하 대칭을 하게 되면 글자도 상하 대칭 돼 버려요. 글자도 상하 대칭 되기 때문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했어요. 이 상태에서 글자 입력하면 안 돼요. 글자도 뒤집어져요. 글자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뒤집어지거든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에서 했던 방법으로 글상자를 삽입을 해서 위에 포개줍니다. 글상자를 삽입해서 위에 포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 탭, 텍스트 그룹의 텍상자, 가로 텍상자 그리기, 여백, 빈 여백 클릭, 내용 입력, 연예인 입력하고 해당 글상자 테두리 선택, 글꼴 굴림의 18포인트 수정해서 눈속임으로 위에 이렇게 포개요. 네, 입력된 것처럼 이렇게 네. 상하 대칭된 도형 한 개 꼭 나와요. 첫 번째 그룹 끝났고요. 네, 다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서 딥페이크 예방 이가 똑같네요. 네, 똑같으면 요거 클릭 테두리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배치 좌우 대칭 세이프 형식 정렬 회전의 좌우 대칭 내용 수정 좌우 대칭은 글자가 네, 상하로 뒤집어지진 않거든요. 네, 딥페이크 예방 및 활용 탐지 기술 육각형 네, 삽입 탭 도형의 기본 도형의 끝에서 세 번째, 첫 번째 줄, 네, 이렇게 요 조절점이 더 줄어들어야 되네요. 네, 막상 해보니까 요거도 네. 글자 입력을 했을 때 해당 이 너비 높이가 감지가 되니까 글자 입력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좁으면 줄바꿈 되니까 넓혀주고, 네, 높이값 눈대중 가능. 자, 그 다음에
법적 규제 강화는 순서도 도형. 순서도 도형. 삽입 탭. 도형의 저기 순서도. 순서도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순서도 지연. 네,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내용 입력. 네. 법적 규제 강화. 너비가 좁으면 두 줄로 바뀌어요. 너비 이렇게 넓혀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인식 개선 도형. 네, 삽입 탭 도형에 저기 블록 화살표. 네. 아래쪽 화살표. 여기 설명서에 있는 아래쪽 화살표. 두 번째 줄 끝에 세 번째 거. 제 높이 사용자 인식 개선. 높이값 약간 높여주고. 조절점 가지고 요 안에 있는 요 노란색, 주황색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네. 일부 조절점 조정 요구하는 문제 나와요. 기술의 양면성 이해하고 플랫폼 책임 강화는 네, 한쪽 모서리에 잘린 사각형 같은 도형입니다. 좌우 대칭돼 있어요. 플랫폼 책임 강화가 기본 도형이 기술의 양면성 이해. 저기 사각형의 세 번째 거. 사각형의 세 번째 거 한쪽 모서리에 잘린 사각형. 네, 이렇게 사입하도록 하겠고요. 네. 내용 입력 기술의 양면성 이해.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요. 네, 요거 마우스를 끌어가지고 네 밑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네 약간 컨트롤 시프트 끌어가지고 놓고 너비가 좀 줄어들어야 되겠네. 네, 배치가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끌어서 배치. 좌우 대칭. 회전해서 좌우 대칭. 내용 수정. 플랫폼 책임 강화. 선 연결 필요합니다. 네, 선도 삽입의 도형입니다. 곡률로 되어 있으니까 네, 선의 중간단, 네, 구부러짐 선택. 마우스로 기술의 양면성 이해에 마우스를 올리면 연결점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회색 동그라미 보이는데 위에 있는 동그라미에 십자형 맞추고 클릭하면 연결됐으면 녹색 동그라미를 떠요. 끝에 있는 빈 동그라미, 흰색 동그라미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플랫폼 책임 강화에 올리고 여기 위에 있는 네, 연결점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십자형 올린 다음에 놓으면 연결됐어요. 연결된 선에 대한 추정은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으로 가서 선 색깔 검정으로 하겠습니다. 네, 선 색깔 검정. 그리고 연결 포인트점 동그라미는 해당 그 화살표 머리 유형의 끝에 타원 화살표, 화살표 꼬리 유형의 타원 화살표. 굵기가 한 약간 굵으면 이 너비값 이 정도 하시면 무난하거든요. 수정하는 대상은 너비, 색깔, 그리고 화살표 머리 유형과 화살표 꼬리 유형 이렇게 네 가지 수정했습니다. 자, 밑에 깔린 도형이 먼저 삽입됐어요. 네, 해당 원통형이 먼저 삽입되어 있으니까 네, 도형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끝에 원통형 먼저 삽입합니다. 이렇게 먼저 삽입된 게 밑에 깔려요. 이렇게 요거 조절점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진 도형으로서 교육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네, 모서리 양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사각형의 끝에서 두 번째 둥근 모서리, 둥근 위쪽 모서리. 네, 교육돼 있는 거 이렇게 교육 내용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는 네, 순서도에 있는 도형. 사입태 도형의 저기 순서도의 두 번째 줄의 끝에 네, 수동 입력인데 좌우 대칭되어 있는 도형으로 파악되어져요. 하셔서 회전의 좌우 대칭. 의료.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 네. 두루마리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도형. 저기 별미 현수막 끝에서 세 번째. 별미 현수막 끝에 세 번째. 두루마리 가로로 말림. 내용 입력이 안 됐네. 네. 그래서 네. 우선 여기 딥페이크 내용 입력 안 했네요. 딥페이크 활용 분야.
그리고 여기 마무리 엔터테인먼트. 너비값 좋으면 줄 바꾸면 됩니다. 네. 자, 해서 기본 도형 사용 끝났고요. 네. 그 다음에 문제지 참조해서 해당 색깔 채움은 같은 색을 채우고자 하는 도형 선택하시고 Shift 키 또는 컨트롤 키 눌러가지고 같은 색을 채우고자 하는 도형을 꾹꾹꾹꾹 선택. 그리고 한꺼번에 세이프 도형에 도형 스타일, 도형 채우기, 색깔 지정 이렇게 문제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분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요. 대충 이렇게 몇몇 개만 색깔 지정해주면 되겠고요. 해당 문제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해당 꼭 해줘야 될 대상 자체는 글자 색깔 흰색이 채워지는 도형이 있어요. 글자 색깔 흰색으로 바꿔줘야 되는 도형이 있어요. 그건 꼭 해주셔야 돼요. 도형 채우기 색깔 좀 어두운 색깔, 글꼴 색깔 흰색으로 바꾸는 도형이 꼭 있습니다.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도형 채우기 색깔은 크게 중요도 많이 높게 안 두셔도 돼요. 오히려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배점 큽니다. 시간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룹화 굉장히 쉬워요. 그룹화 첫 번째 그룹 이렇게 포괄적으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마우스로 블럭 이렇게 지정해요. 선택이 되면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룹화 그룹 이렇게 밑에 깔려버리는데 요 도형이 제가 여기 지금 현재 선택이 이게 지금 현재 안 된 거예요. 이 너비가 너무 삐쳐나가 있으면 얘가 선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아트 같은 경우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블록을 지정할 때 포괄적 블록 지정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화면상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룹화 그룹 이렇게. 컨트롤 G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포괄적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룹화 그룹. 또는 컨트롤 G 눌러도 되고요. 자, 요거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당 옆에 스마트 아트가 너무 삐쳐나가 있으면 범위에서 선택이 안 될 수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설정은 첫 번째 그룹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의 목록 중에 첫 번째는 날아오기 위쪽으로 되어 있어요. 꼭 나타내기에 11개 중에 날아오기 선택하시고 방향 갈록고름이 있는 건 바꿔줘야 돼요. 위에서 이 효과 옵션 눌러가지고 위에서 바꿔주고 두 번째 그룹은 회전은 그냥 두 번째 그룹 선택한 다음에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나타내기에 회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제대로 됐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실 때는 슬라이드 쇼 탭에서 현재 슬라이드 눌렀을 때 처음에 빈 상태로 안 나타나야 돼요. 클릭했을 때 얘가 이렇게 날아와야 돼요. 이렇게 되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25년 1월 달에 진행되어진 1교시 문제 풀이해 드렸고요. 시험 보신 분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A등급으로 꼭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